저는 5년 가까이 연금계좌에서 플러스고 배당주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모은 수량은 2만 주가 넘고 금액으로는 4억 2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많은 국내 고배당주 ETF 중에서 플러스 고배당주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국내 고배당주보다 안정성도 높고 수수료도 저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과세 이연 효과가 사라지면서 국내 고배당주 ETF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도 점점 경쟁이 높아져 좋은 상품들이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출시된 고배당 ETF 상품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 ETF입니다. 말 그대로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합산한 총 주주 환원율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자사주 매입을 고려한 고배당 ETF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언급을 여러 번 해왔었는데 드디어 제가 원하는 방향의 ETF가 출시된 것 같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와 구성 종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ETF의 종목 구성을 보면 양쪽에 겹치는 종목은 19종목이고 11종목은 서로 다릅니다. 겹치는 종목은 노란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에만 있는 종목이 고려아연, 미스토홀딩스, 메리츠금융지주, 두산바켓, 키움증권, 강원랜드, 신세계, 한원시스템, S&T모티브, SK디스크버리, SK네트워크스고 플러스 고배당주에만 있는 종목이 삼성화재, KT, KB금융, LG유플러스, 한국앤컴퍼니, 한국가스공사, 코리알리, 롯데지주, 대신증권, 효성, 세아베스틸지주입니다. 여러분들은 두 고배당 ETF 중 어느 쪽의 구성 종목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두 ETF 모두 훌륭한 고배당주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ETF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수료인 듯합니다. 플러스 고배당주의 총 보수는 0.23%이고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의 총 보수는 0.3%입니다. 하나자산운용은 새로운 상품을 만들면서 총 보수를 올렸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이렇게 내놓으면 경쟁이 될지 의문입니다. 다음은 제가 요즘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솔코리아 고배당주입니다. 이 ETF는 9월 23일 상장 예정입니다. 우선 구성 종목부터 보시겠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에는 있고 솔코리아 고배당주에는 없는 종목이 하나금융지주, LX인터내셔널, KT, LG유플러스, 한국가스공사, 코리알리, 롯데지주, 대신증권, 효성, 세아베스틸지주이고 솔코리아 고배당주에는 있고 플러스 고배당주에는 없는 종목이 한국금융지주, 리노공업, 키움증권, 영원무역홀딩스, LG, 강원랜드, 다우기술, DN오토모티브, 한정 KPS입니다. 플러스 고배당주에서 통신주들이 빠지고 증권주들이 많이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코스피 5천을 기대하는 시점에 가장 큰 혜택을 볼 증권주들이 들어간 점은 좋은 판단으로 보입니다. 솔코리아 고배당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솔코리아 고배당주는 예상 배당 수익률이 높은 20개 종목을 우선 선정하고 감액 배당 실시 기업 중 예상 배당 수익률이 높은 10종목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사주 매입 수익률을 고려해서 추가 편입을 한다고 합니다. 종목별 비중을 산정할 때에는 감액 배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여부, 자사주 매입 여부를 고려하여 비중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자사주 매입 비중을 배당 수익과 동등하게 감안하지는 않지만 부수적인 조건으로 자사주 매입 여부를 고려하는 듯 합니다. 실제로 솔코리아고 배당주가 편입하는 30종목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이 76%에 해당되고 감액 배당을 실시하려고 준비 중인 기업은 22%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어차피 연금계좌에서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도 내지 않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감액 배당으로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금소득세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기대 효과로 해당 종목의 주가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솔코리아 고배당주의 총보수는 0.15% 밖에 되지 않습니다.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의 총보수가 0.3%이니 절반밖에 되지 않는 셈입니다. 0.15% 차이가 뭐 대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10억 이상 고배당 ETF를 모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10억만 되어도 연간 보수가 0.15%인 경우 150만원이고 0.3%인 경우 300만원이 됩니다. 1년간 수수료 차이가 150만원이 되는 셈이고 평생 30년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30년간 수수료 차이가 4,500만원 차이가 되는 셈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은 계속해서 투자로 불려나갈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십 년 뒤에는 1억이 넘는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저는 현재 생각으로는 플러스 고배당주를 모두 매도하고 솔코리아 고배당주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ETF는 매도 시에 0.15%의 증권 거래세를 내지 않습니다. 제 계좌 기준으로 0.014%의 증권사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일단 한두 달 정도는 지켜보면서 하나자산운용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총 보수가
0.15%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아마도 솔코리아 고배당주로 모두 교체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참고로 국내 고배당 ETF 중에는 현재 하나로 K고배당주가 0.07%로 수수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이번에 0.25%에서 0.07%로 대폭 인하하였습니다. 하지만 ETF의 가장 큰 단점은 시가총액이 아직 200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어느 정도 시총이 커지면 이 종목도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평생 배당 투자를 하실 계획이시라면 지금 바로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